통증 없는 혹 유방암. 남성도 걸린다? 유방암의 치료와 예방, 진단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바디. 2010 비키니 트렌드와 비키니에 어울리는 몸매 완전 정복.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 안녕하세요. 상큼한 체인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 이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섹시한 체인지 연애하고 싶은 여자 윤예언입니다. 예원 씨, 본격적인 북쪽 더위가 시작되면서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휴가 계획 있으세요? 아직은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바다는 꼭 가고 싶어요. 바다. 제가 이번에 또 사파리 스타일의 비키니를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입고 피서 가려고요. 하나 씨는요? 저도 아직 정하진 못했어요. 근데 예원 씨처럼 예쁜 비키니를 입고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몸매에 자신이 없어. 어머, 별 말씀을 다 하시나. 요즘에는 이 체형의 결점을 완전히 커버한 그런 다양한 비키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백습에서 2010 비키니 트렌드를 준비했으니까요. 하나씩 이따가 VCR 보면서 같이 예쁜 비키니 골라봐요.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요. 이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이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일단은 미즈 닥터 만나볼게요. 오늘은 아름다운 곡선의 완성, 여성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존심. 이 가슴. 이 유방암의 궁금증을 진단해봤어요. 좋아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유방암, 자각 증세가 없다? 남자들도 유방암에 걸린다? 최근 여성암 환자 중 큰 증가율을 보이며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유방질환. 가깝고도 먼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어떻게 하면 유방암을 피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 그 원인과 방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유방암은 명기암의 경우 5년 이상 생존율이 100%에 가깝지만 자기의 경우 2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한데요. 자가진단과 정기검진의 주기와 방법, 다양한 치료와 사후관리, 무엇보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생활 속 예방법까지 여성의 자존심이자 여성성의 상징인 아름다운 가슴 지키기, 통증 없는 혹, 유방암의 모든 것, 미즈 닥터에서 진단합니다. 네, 유방암. 여성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는데 남성들도 걸리나 봐요. 맞아요. 이 발병률 남녀 성비를 보니까요. 0.003대 1로 여성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성의 경우도 이미 노출돼 있고요. 이 남성의 경우 또 인식의 부재와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위험성에 더욱 노출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미즈 닥터 남성 시청자분들도 눈여겨봐야겠는데요. 맞아요. 네. 창피함 때문에 병을 키우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남성 유방암의 경우는 검사와 치료 또 예후까지 여성 유방암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 때문에 발견을 늦추는 그런 부주의는 피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이 유방암이라는 그 병에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유방은 물론 그 단순한 수유의 기능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아름다운 몸매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신체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유방암 진행률이 높아져서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방의 상실로 인한 여성의 위축감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절제를 하는 환자 중에는 3분의 2가 자신이 장애인과 다름없다고 느낀대요. 그래요. 그만큼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운 가슴은 그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절제를 한 환자들이 재건술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유방암 치료하면서 이
상실했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쵸? 네. 그런데 하나씨, 이 유방암이라고 해서 100%다 절제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에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85%는 2기 이하의 조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방이 중요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미즈닥터 보면서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몸에는 여러 암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유방에 생기는 암을 유방암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유방암은 유관, 그러니까 유방의 여러 해부학적 구조 중에서 모유가 나오는 유관에서 기원하는 유관암이 대부분입니다. 남성도 유선 조직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적기 때문에 태화되고 잠재적으로 작기 때문이지 얼마든지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유선 세포들은 남성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손가락 3마디를 가슴벽에 지그시 누르듯이 어떤 유두를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바둑무늬로 격자무늬도 어떤 식으로든지 유방을 사사시 이렇게 가슴벽에 누르듯이 부드럽게 누르듯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상몽을 찾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시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 그대로 거울을 들여다보고 어떤 양쪽의 대칭성 또 피부의 함몰이라든지 또 피부의 어떤 이상 변화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은 유방암의 증상 중에 하나인 피부에 발적이 온다든지 또 피부에 어떤 귤 껍질 같은 피부의 변화가 온다든지 또 유두를 포함해서 피부가 이렇게 움푹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들을 시진법으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가촉진법이 분명히 의사의 진찰과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아주 초기의 암을 찾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피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렌지 껍질에 구멍이 숭숭 나듯이 피부에 어떤 병변이 온다든지 상당히 진행된 암이 되겠죠. 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혈성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또 유두가 함몰되는 뭐 그런 증상들 또 유방의 통증 또 여성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유방 전문의를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방의 통증들 이런 것들이 유방암의 증상과 유방암이 아닌 증상들하고 혼돈이 되는데요. 한 예로 유두종이라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아닌 양성종양인데도 유두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함몰이 꼭 암뿐만이 아니고 양성종양이 유두 근처에 생겨도 피부에 함몰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피부에 습진 증상 같은 것을 또 피부에 암이 번진 것으로 오해해서 고민하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 유방의 통증입니다. 유방의 통증은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 유방암의 증상은 아니고요. 유선의 생리적인 부정현상입니다. 그런 것을 유방암의 증상으로 오인하고 또 특히나 특정 부위에 유방통이 있으면 더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유방암하고 양성질환, 유방의 양성질환 내지는 생리현상하고의 혼돈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재건수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건수술은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능도 있지만은 우리 외형적으로 하나의 이렇게 둔덕입니다.
마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게 둔덕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고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자기 근육과 지방을 이용하는 자가 이식 방법이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암 수술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요즘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의술이 개발이 돼서 동시 재건술도 가능하고요. 또 암이 좀 진행이 되고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좀 암 수술이 어느 정도 암 치료 수술을 포함해서 치료가 종료되고 재발이 예상되지 않는 안전한 시기를 택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유방암에 걸린 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재발률이 좀 높다고 1960년, 70년대에는 연구가 돼서 임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 현재의 우리 유방 전문의들의 입장은 임신은 할 수 있다. 한 예로 유방암 치료하고 보조 치료를 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기의 암들이죠. 그런 분들은 수술이 종료되고 6개월 후에 임신을 해도 전혀 유방암 재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암이 진행이 된 분들은 암 치료가 모두 끝난 이후에 2년 후에 임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행된 분들은 암 치료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까지 끝나면 5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후에 임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하는 질문들입니다. 이제 유방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넓게 보면은 암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같은 겁니다. 유방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 생활 습관, 또 결혼, 수유, 비만을 예방하는 거. 비만도 분명히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또 가장 저는 강조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과거에 어머니와 다른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스트레스들이 여러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유방암의 어떤 증가에도 분명한 큰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대답은 건강한 식사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과 출산 물론 중요하지만은 항상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휴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가슴이 크다고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방의 크기와 유방암 발생률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유방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유방암 포함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최신 의학 지식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많이 자기가 많이 알수록 본인들의 위험성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 어떤 매스컴에서 나오는 의학 지식을 꼭 접하시고 거기에 최신 지견에 맞는 그런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위험도에 따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암에 대한 일반인의 권고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정리해서 개몽을 하는데 국립암센터 지침에 의하면은 30대 중반, 35세 이후에는 유방암 검진을 의사한테 한번 받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가촉진이나 이런 거를 해도 무방을 하겠지만 35세 이후에는 꼭 한번 전문의의 어떤 진찰부터 시작해서 유방 촬영과 더 필요하면 더 정밀한 검진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위험도에 따른 그런 정기적인 검진을 꼭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실천하시면은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 좋은
치료 성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원 씨, 근데 이 유방암 예방할 수 있는 일상적인 그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해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글쎄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금연. 그쵸, 금연. 심지어 이 간접 흡연도 왜 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하잖아요. 그쵸, 높인다고 해요. 실제로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 치료 후에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재발률이 2배 이상 증가한대요. 그래서 흡연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게 과일을 많이 먹으면 또 암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타민이 풍부하니까. 맞지? 딩동댕 맞습니다. 네.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정말로 예방 효과가 있대요. 특히 사과. 그럴 줄 알았어, 사과. 내가 사과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잖아. 내가 사과를 많이 먹어서 이게 좀 되잖아. 네. 네. 그리고 내가 사과 껍질을 또 기가 막히게 잘 깎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 예원 씨가 기가 막히게 잘 깎는 그 사과 껍질에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있어요. 진짜? 속살이 아니라. 진짜?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도 이 암을 예방하는데 껍질에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요. 껍질 완전 챙겨 먹어야겠다, 이제부터. 네. 예원 씨가 이렇게 사과를 많이 먹어서 몸매가 예쁘구나. 그건 아니잖아. 그래. 네, 그래요, 오늘 여백숲에서 만나볼 습관은요. 네. 예원 씨처럼 이렇게 예쁜 몸매를 더욱 돋보여줄 2010 비키니 트렌드를 만나본다고요. 아니, 굵은 팔뚝을 좀 날씬하게 보이게 해줄 비키니를 준비했습니다. 여우들만 알고 있는 101가지 좋은 습관. 오늘 SEN의 마스코트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보람 씨,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비키니라고 하면 이 몸매가 예쁜 분들이 입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예쁘신데요, 하나 씨. 여기 숨겨둔 살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서 예원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백습을 통해서 하나 씨의 자신감을 되찾아드리면 되죠. 보람 씨네 팔뚝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 오늘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키니 얘기하는데 이 팔이 빼놓을 수 없는 얘기죠. 예쁘고 가는 팔 만드는 비법까지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네. 강렬한 태양이 온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여름. 뿌리칠 수 없는 유혹 비치웨어가 해변의 여심을 훔치고 있다.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아찔하게. 올여름 더욱 도발적인 노출로 무장한 비키니 라인은 발빠른 트렌드세터들의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등극.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의 눈과 마음까지 사로잡을 2010 비키니 트렌드 완전 정복. 준비된 자만이 비키니를 얻는다. 체형별 맞춤 디자인부터 비키니 몸매 만들기 팁까지. 비키니 여신을 향한 여우들의 핫한 노하우. 2010 비키니의 모든 것 전격 공개. 2010년 대한민국 여름을 접수한 비키니. S라인 셀러브리티들은 이미 그 열풍을 직감. 저마다 육감적인 비키니 화보를 선보였는데 2010년 비키니 트렌드는 과연 무엇일까? 약간 지브라나 아니면 이런 네오파드 같은 이런 패턴, 사파리 패턴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프릴이나 리본이 들어간 이런 좀 귀여운 스타일의 제트 스타일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원피스, 허리 라인을 과감히 드러낸 이런 모노키니 스타일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2010 SS 비키니 키워드 사파리 앤 제셋. 원피스 또한 과감한 절개로 섹시미를 더한 컷웨이 디자인이 강세. 소재나 패턴은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은데 컬러는 의외로 무난해진 것 같아요. 네, 올해 트렌드가 컬러가 그냥 기본 화이트나 블랙, 카키 이런 색상이 굉장히 무난하면서 세련미를 줄 수 있는 컬러와 함께 그다음에 여름에 태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태닝 피부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비비드 컬러도 같이 유행하고 있어요. 더욱 도발적인 디테일로 무장한 2010 비키니 트렌드.
하지만 모든 여성들을 커버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스타일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내 몸에 꼭 맞는 비키니를 찾는 것이 비키니 미녀의 지름길. 체크포인트. 체형별 비키니 초이스 비법 대공개. 첫째, 하체가 건강한 체형은? 하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위에 시선을 상의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위에는 이렇게 프린트나 아니면 밝은 색상, 그리고 밑에 스커트는 어두운 컬러, 이런 걸 입어서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면 아무래도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하의위에 짧은 스커트를 레이어하는 것도 하체 통통족을 위한 팁. 여기서 잠깐! 하체의 군살을 제거하는 요가 동작은 먼저 무릎으로 바닥에서 선 자세 들어갈게요. 한 다리, 오른 다리는 앞으로 뻗어서 무릎 바로 밑에 내 뒤꿈치가 올 수 있도록 바닥과 수직 상태의 종아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손을 앞으로 짚으셨을 때 왼 다리는 뒤로 멀리 뻗으셔서 엉덩이가 바닥으로 조금씩 내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상체는 들어 올리셔서 바닥에서 수직 상태 곧게 만들어 주시고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 맞춰주시고 호흡을 마시면서 천천히 팔이 귀 옆으로 올라옵니다. 내쉬며 엉덩이를 조금씩 더 지그시 누르셔서 내쉰 후에 엉덩이를 조금씩 더 지그시 누르셔서 앞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 조금 더 자극하며 유지합니다. 다리를 길고 가늘게 보이게 하는 호디법도 있을까요? 하체 비만과 마찬가지로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요. 윗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렬한 색상으로 해서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하이레그 스타일, 이렇게 과감히 여기 팬티 라인을 깊게 판 이런 스타일이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뭐니 해도 비키니의 최대의 적은 바로 뱃살. 과연 복부 비만을 해결해줄 요가 동작은?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셔서 두 손바닥을 엉덩이 밑에 가볍게 받쳐주세요. 두 다리를 하늘 위로 들어 올리셔서 다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모아주시고요. 복부가 납작해지면서 허리를 최대한 바닥으로 밀착을 시켜줍니다. 동작을 유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허리가 많이 뜨게 되면 허리 쪽으로 많이 무리가 가시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시면서 동작을 한번 진행시켜 볼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쉰 호흡에 천천히 다리를 바닥을 향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허리 최대한 뜨지 않도록 계속 복부와 허리 쪽으로 집중하시면서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마신 호흡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더 여기에서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호흡을 유지하시면서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배 부분에, 허리 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는 스타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밴드가 조금 이렇게 좀 넓게 들어간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좀 복부를 감출 수가 있어요. 또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을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위가 있다. 바로 축 늘어지는 팔뚝. 다소 튼튼한 팔이 아쉬운 여성들은 비키니 위에 시스루 소재의 가디건을 매치하거나 손목에 화려한 뱅글을 착용해 팔뚝으로 가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포인트. 스타일리시한 여우들이 기다려온 계절, 여름. 그리고 그녀들이 사랑하는 완소 아이템, 비키니. 더욱 강렬해진 짜릿함으로 올여름을 강타한 2010 비키니 트렌드. 여우들이여, 그 아찔한 팁으로 해변의 퀸카에 도전해보자. 이제 어떤 비키니를 입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나도. 제가 허벅지에 살이 많고 두꺼워가지고 걱정을 했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가리는 것보다는 옆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게 더 날씬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요, 이 얇은 팔뚝을 위해서, 예쁜 팔뚝을 위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무거운 것도 좀 들지 말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세도 좀 바르게 해야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려고요. 체조. 체조 꼭 하셔야죠. 체조.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늦지가 않았는데요. 딱 보름만이라도 열심히 따라해보시면 몰라보게 달라진 비키니 라인을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보람 씨는 비키니 자신 있어요? 네, 솔직히 전 자신이 없는데요. 근데 저도 여백습 준비하면서 내 몸에 맞는 비키니는 뭐구나 알게 됐죠. 뭔지는 비밀이고. 근데 우리 어차피 그 여름휴가 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맞아요.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못다한 비키니 얘기는 끝나고 남아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요.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죠, 예원 씨.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유혹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한 본격 메디컬 뷰티 가이드, 내 몸의 변화, 체인지.